에라님,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나도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개인적 유감을 표명했어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먼저 얘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가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표명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나는 기시다 총리가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뛰어나구나 요번에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총리로서 쓸 마음과 개인 기시다로 쓸 마음을 정확하게 구별하더라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걸 원치 않잖아, 일본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걸 총리 입장에서 사과해주면 일본 국민의 대표잖아, 총리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칠까봐 자국민을 늘 의식하는, 총리로서는 의식해요. 총리로서 발언은 자국민이 원하는 발언만 해주잖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일본 자국 내에서도 이의를 제기해요. 자기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국민들도 싫어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게 과학적 검증을 거치겠다. 총리로서 발언해주잖아.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잖아. 총리로서 안 하고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 이렇게 개인을 강조해요. 그건 뭐냐면 자국민의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안 다치게 하려고,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라도 아프다고 표현한 건 우리 국민의 마음을 또 의식한 거야. 그래서 나 개인으로는 참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얼마나 정치적인 총리 입장의 발언과 개인 입장의 발언을 잘 운용을 하는지. 근데 참 아쉬운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의 입장과 우리 한국 대통령의 입장의 마음을 구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윤석열의 마음이 더 앞서는 거야.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 총 마음의 합. 국민이 권력을 줬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의 마음을 대표해서 쓰는 거거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전부 한 60% 이상이 제3자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 사과를 받고 싶어 해. 그래서 그걸 발언할 때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사과를 되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일본 쪽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고 기시다 총리 입장도 있다 하면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할 때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여긴다 하면서 그냥 국민 마음을 무시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을 이해 안 해주면서 했잖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차라리 조금 이해를 받아. 하지만 우리 국민이 많은 분이 불편해 하시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을 제가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 앞에서 우리 국민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대통령 입장에서 아픈 마음을 전하고, 그래도 한일 양국은 잘 돼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물꼬를 일단 트면 국민이 교류하면서 마음의 앙금을 씻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정말 그냥 개인의 입장을 대통령 입장과 같이 그냥 내버리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앞에서 우리 국민을 무시한 꼴이 돼버린 거야.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한 줄 모를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쓴 줄.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그런 정제된 발언, 총리와 인간 기시다의 딱 발언을 보면 야, 이게 보통 촌철살인이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아주 섬세하게 잘 행보를 하는구나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지율이 올라가잖아. 국민 마음을 안 거스르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 마음을 함부로 하고 어떤 부분은 무시하는 줄도 모르고 무시하고, 인간 윤석열의 마음과 대통령 윤석열의 마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은 주권은 국민이 가졌고 그 주권을 위임받은 거지 인간 윤석열이 마음대로 하라고 받은 권한이 아니거든. 그거를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기사를 보고 그 기시다 총리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유감을 표명한 거에 대해서 사실 그걸 보고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구나라는 느낌은 제가 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바로 윤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이런 입장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또 바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국민들이 진정성 있는 발언을 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인데 진정성 있는 발언으로 그냥 받아줘 버리고, 이것도 이제 국민이 볼 때는 일본 측의 입장처럼 지난번에 방일을 했을 때도 일본 총리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탄을 받았는데, 그럼 국민을 의식해줘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초심을 잃어버리셨어요.
초심은 뭐냐면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에게 국민 마음 안 건드리려고 엄청 조심했을 거야. 이해받으려. 그걸 계속 유지했어야 돼.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더군다나 국민들한테 70% 80% 지지를 받고 되셨으면 모르는데 40% 조금 넘게 그치? 0.7%의 차이로 얻었으면 내가 더 노력해서 국민의 지지를 70%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결심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끝났어. 하고 그 40% 갖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40%도 안 되잖아. 30% 중반대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사사건건 발목 잡히고 안 되는 거야. 대통령 당선된 게 성취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잖아.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펼치고 우리나라를 성공시키는 게.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무섭지가 않은 거야. 이제는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인간 윤석열의 마음을 그냥 막 써버리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그냥 그 우파들의 그냥 무조건 좋다고 박수치는 한쪽의 지지율만 얻고 있는 거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은 기시다 총리랑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전 너무 정말 상반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되게 서글픈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일본 쪽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우리나라 측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원했던 대답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사과를 원했는데 그걸 일본 측에는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 쪽에서도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사과인데 근데 이렇게 그래도 발언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진정성 있는 입장이다라고 할 때 아, 왜 우리는 이런 배려를 받지 못하나 하면서 되게 서글픈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 국민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야. 똑같은 발언을 해도 국민 입장에서 발언을 해주면 국민들도 일본하고 계속 싸우고 이렇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거든. 이해받고 싶은 거야, 아픔을.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 국민 편에 서서 우리 국민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그들에게도 적당히 예의를 갖춰서 해주고 지금 기시다 총리가 그걸 잘 해주고 있잖아. 자기 개인으로는 사과하면서 하지만 일본 총리의 입장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잖아. 그리고 행보를 할 때 일본 총리의 마음이 먼저고 기시다 인간의 마음은 뒤에 있잖아 항상.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 윤석열이 먼저고 대통령의 입장은 국민 마음을 대변해주고 이해해주는 대통령의 입장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뭘 잘못하는지 잘 모르시는 거야. 근데 그런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도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지 알면서도 심기경호하느냐고 얘기를 안 하는지. 그러면 본인들만 되게 힘들어져요. 가끔 보면 극우파들은 나한테 왜 비난이 아니라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많이 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국민 마음이 실려야 되잖아. 그치?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나는 도와주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모르고 하시는 거야 지금. 대통령실도 지금 모르는 거야. 그렇게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서운한 거. 마치 기시다 총리는 자국민을 엄청 이해해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마음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일본 편을 드는 듯한 버림받은 느낌이 들잖아 국민이. 자존심 상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국민 입장에서는 계속 그 버림받은 마음이 계속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해주면 이쪽 입장을 이해해주면 그렇게 해줘야 돼 라고 행동을 꼭 그렇게 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지. 그게 초심을 잃어버린 거지. 마음을 이해해 준 걸 왜 몰라. 윤 대통령이 저렇게 기시다 총리의 발언 하나에도 진정성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해를 해주잖아. 대선 후보 시절에 얼마나 이해를 해줬어. 모든 걸 이해해줬어. 옳다 그래다도 없이 다 당신 말이 옳다고. 이번에 올라갔잖아. 간호사협회에서 얼마나 해주겠다고 했는지. 위안부 할머니 손잡고 사과 받아주겠다고 할 때 다 이해해준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해줄 줄 아는데 이해해주고 싶지 않은 거지. 이제는 이해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예전에는 표를 얻으려고 국민 마음 이해해주고 이해받아야 된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초심을 잃어버려서 이제 대통령 권력 얻었으니까 어느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 교만해지고 대통령이 변했다고 요새 기사 나오는 게 그 바로 이런 태도예요. 이해를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해. 다시 대선 후보 시절로 돌아가도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표 선거 때만 되면 굽실거리다가 선거 끝나면 안면 바꾸는 정치인들이 바로 이런 태도예요. 본인은 그런 태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야.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한번 봐야 돼요. 자기 태도가 어떤지. 마음을 초심을 잃어버린 거야. 여전히 40%가 안 되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끝나지 않았어. 아직은 싸움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싸움이야, 야당과. 그치? 그러면 더 이해해주고 국민 마음에 더 기시다 총리처럼 겸허하게. 기시다 총리는 자기가 지지율이 낮은 걸 알고 계속 일본 총리로서 입장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이해하려고 하고, 여기 우리나라 와서도 우리 국민한테 사랑받으려고 막 하지 않잖아. 자기 일본 국민을 늘 자국민 국민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 이러니까 지금 표 지지율이 50%까지 올라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대통령 오히려 내려갔잖아. 지지율이 40% 넘게 당선됐는데 그게 지금 30% 중반대, 심할 때는 20%대까지 빠지고. 왜 그런가를 좀 살펴봐야지. 지지율 없이 어떻게 국정 운영이 됩니까?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대통령 되면 다 끝난 게 아니지. 이때부터 시작인데 초심을 잃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잃은 줄도 모르는 거야. 그냥 내가 맞다에 취해서 자아도취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걸 뼈아프게 봐야 되고, 구급파들은 무조건 물고 빨고 할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 우파 정권이 성공을 해야, 보수 정권 성공해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유튜버라 쓴소리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대통령 측근이면 둘 중에 하나겠지. 계속 직언하다가 밖으로는 방탄해주고 막 계속 방탄해주고 옆에서는 직언하다가 잘리거나 뭐 점았거나 이러겠지. 근데 나 유튜버니까 이렇게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 도울 수 있고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건 내가 이 마음을 인정해야 모든 결과가 잘 나오잖아. 내가 항상 낮은 자세로 마음을 인정해서 가난한 흙수저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채마을 수장도 되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성공이라면 성공을, 작은 성공이라도 하고 성취하고 살았던 거예요. 행복하게. 늘 낮은 자세로 늘 사랑달라고 세상을 향해 겸손하게 꿇는 거를 늘 지속적으로 해왔거든. 그 남을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는데, 대통령이 국민 설득을 못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되게 아파지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나라에도 국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지금 유튜버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비판한다고, 비판 안 하고 계속 박수 쳐도 내년 총선에 실패해요. 이런 마음을 쓰면 대통령이.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되려고 했던 이유가 당선되려고 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바꾸고 더 멋지게 만들려고 한 건데 둘 다 초심을 잃어버려서 생긴 일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결국에는 교만해졌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왜 그럴까? 똑같이 밥 먹고 똥 싸는 인간일 뿐이에요. 대통령도 내려오면 야인이면 똑같아. 그 대통령 타이틀 하나 달았다고 해서 내 인간이 변하나? 근데 꼭 그 자리 가면 그래. 갑자기 똥도 안 싸는 인간처럼 변해. 그게 교만이에요. 국민 앞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늘 일정하게 똑같아야 돼. 아무리 잘나져도 나는 그냥 개인 인간 아무개일 뿐이지 내가 인간이 변했나? 그래서 나는 어떤 책 제목 보고 무릎을 쳤는데 그 책 제목을 좋아해. 교황도 똥을 싼다. 그래서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가도 나는 똑같아. 저기 아주 제일 미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지나 뭐 노숙자랑 똑같이 밥 먹고 똥 싸는 인간일 뿐이고 우리는 모두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뼈 때리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나같이 야인이고 나는 이 정부한테 뭐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세금만 엄청 많이 내지. 그러니까 난 말할 수 있어, 당당하게. 그리고 어느 권력에도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 말할 수 있어. 야당도 얘기하고 여당도 얘기하고 뼈 때리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어떤 분들 댓글 보면 뭐 국힘당 하세요, 대통령실 가서 해주세요. 그렇게 난 절대 안 해. 왜? 그러면 뼈 때리는 소리 할 수도 없고 옆에 갔다 바로 잘릴걸. 나는 더 직원하니까 바로 얘기해. 교만하십니다. 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는 옷 벗어 이러겠지. 그래서 난 이 유튜버로 나라를 돕는다고 하는 거야. 마음을 써서 운용하지 않으면 결과가 필패야. 이제까지 대통령들과 정치인이 그 마음을 못 보고 함부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써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진 거야. 국민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또 국민들도 예전에는 그런 잘못하는 정치인을 보고 야단도 치고 그래서 국민을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국민도 다 자기 마음을 못 봐서 맛이 갔네. 그냥 여당 야당 편갈라서 싸우고 나라가 망조가 들은 거예요. 이 미움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제가 나타나서 당신들 다 마음을 보고 마음을 인정해서 마음을 보는 사람은 올바른 마음을 쓰거든.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일.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권력에도 막 그렇게 치우쳐서 권력 싸움에 붙지도 않고 자기 할 일에 딱딱해. 그게 올바른 권력을 쓰는 자세고 국민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런 권력을 주게 돼 있거든. 응? 딱 정도를 걸어. 단이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자리에서 딱딱 막 지적하고 너무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거슬리지만 그분이 그것도 안 할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엔 제일 나요. 그래도 딱딱 그리고 국민을 어려워할 줄 알더라고 그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그 마음이 정말 변치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정말 자기한테 권력을 준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어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은 승승장구 성공하고 대통령의 성공은 대통령 당선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퇴임할 때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해. 그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30%대지만 정말 이 뼈 때리는 조언을 좀 들으시고 퇴임할 때는 80% 90% 지지율이 돼서 다 박수 받으면서 퇴임하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행복해. 다 대통령이 물러날 때 지지율이 바닥치고 심지어 다 감옥 가네. 그걸 보는 우리 국민은 마음이 아프고 우리나라의 수치예요. 국격이 무너져. 그 예전에 그 어느 나라 대통령 북유럽 핀란드 무미만마라고 퇴임하고도 지지율이 80% 70% 이렇게 갔던 그리고 국민의 엄마라고 호칭을 받았던 그분처럼 되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위대한 이슈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께서 그 미국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낮추고 엄청 그렇게 마음을 이해해주고 노력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마음을 써주신다면 진짜 혜라님 말씀처럼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꼭 그렇게 돼서 퇴임하실 때 김건희 여사랑 두 분이 나는 두 분을 보면 가슴이 짠해. 얼마나 힘들까. 국민들이 공격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미안하기도 해요. 그렇게 힘든데 웬만하면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 안 하고 싶지만 이렇게 가다가 진짜 망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올라와. 그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지율이 고공행진해서 마지막에 퇴임할 땐 두 분이 정말 축하받으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 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 동의 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